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분석 브리핑에서는요, 여러분의 요청이 정말 많았던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단순한 단기 주가 전망 이런 거 아니고요. 흔하디 흔한 렌터카 회사로만 알았던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AI 딥테크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는지 그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 바로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의 정점에 서 있는 소카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압도적 1위 플랫폼으로서의 위상부터 소카 2.0 전략을 통한 구조적 흑자 전환, 그리고 크래프톤 투자로 화제가 된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밸류에이션과 리스크 체크까지 핵심만 찝어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압도적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소카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혹시 아직도 소카를 그냥 차 빌려주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81%, 네, 이게 바로 현재 소카가 국내 카시어링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 말 그대로 독점적인 수치죠. 전국에 촘촘하게 깔린 5,000개 이상의 소카존. 이게 단순한 주차장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매일 방대한 고객들의 이동 패턴과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쭉쭉 빨아들이는 거대한 데이터 연구소이자 인프라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온라인 데이터의 결합, 이건 경쟁사들이 하루아침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진입장벽, 즉 해자가 구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투자자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부분이죠. 소카 2.0 전략과 극적인 재무적 턴어라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정말 극명한 대비가 눈에 띄실 텐데요. 2024년에 9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소카가 2025년에는 무려 23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완전히 날아올랐습니다. 1년 만에 이익 체력이 330억 원이나 좋아진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이게 반짝 흑자가 아니라 6개분기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완벽한 구조적 흑자로 바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흑자 전환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소카 2.0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차량을 36개월 정도 운영하고 처분했다면 이걸 48개월로 과감하게 늘렸습니다. 차량 한 대에서 뽑아내는 평생 가치, 즉 LTV를 극대화한 건데요. 아니, 차를 오래 쓰면 수리비만 더 드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여기서 소카의 데이터 관제 역량이 빛을 발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로 언제 어디를 정비해야 할지 정확히 예측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차량 1대당 창출되는 가치가 무려 40%나 껑충 뛰어서 1,42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전략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소카의 AI 기술이 어떻게 진짜 돈으로 바뀌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소카는 그 막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 시간별 수요를 족집게처럼 예측합니다. 그리고 수요에 따라 가격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해서 차를 가장 필요한 곳에 딱딱 배치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수준의 운영 최적화 덕분에 차량 가동률이 무려 37.8%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내느냐,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검승부는 결국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자, 이제 현재의 흑자를 넘어 소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2026년은 소카 역사에 아주 굵직하게 남을 해입니다. 글로벌 게임 공룡이죠. 바로 크래프톤으로부터 무려 65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거든요. 주당 12,750원이라는 발행가는 크래프톤이 소카의 미래에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럼 이 막대한 돈으로 뭘 하느냐? 바로 에이펙스 모빌리티라는 자율주행 전담 합작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가상세계를 주름잡는 AI 강자와 현실 세계를 꽉 잡고 있는 모빌리티 강자가 손을 잡은 말 그대로 역대급 기술 동맹이 탄생한 거죠. 이 에이펙스 모빌리티의 앞으로의 로드맵, 솔직히 엄청나게 공격적입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레벨 2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쫙 깔아서 실주행 데이터를 말 그대로 쓸어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2단계 확장기에는 운전자가 아예 개입하지 않는 레벨 4 호출 서비스를 시범 운용하면서 AI를 극한까지 학습시키는 거죠. 최종 목표요? 대망의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대중화하고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돼.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피지컬 AI인데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 속 가상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실제 물리적 환경을 파악하고 직접 행동까지 하는 똑똑한 기술을 말합니다. 크래프톤이 소카에 그 큰 돈을 베팅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소카가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11만 킬로미터 이상의 일일 주행 데이터, 22만 건이 넘는 사고 데이터, 그리고 전국 5천 개의 거점, 이 모든 것들이 피지컬 AI가 현실 세계에서 먹고 자며 학습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거대 실험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퍼즐 조각이 맞춰진 셈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런 엄청난 모멘텀들이 기업 가치와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죠. 현재 소카의 PSR, 즉 주가 매출 비율은 고작 0.7배에서 0.8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인 우버가 3.0배, 리프트가 1.1배를 받는 거랑 비교하면 턱없이 낮죠. 왜 그럴까요? 시장이 아직도 소카를 최첨단 모빌리티 테크 플랫폼이 아니라 옛날 방식의 렌터카 회사로 깎아내려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확실한 흑자 전환 성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피지컬 AI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는 순간 이 억울할 정도의 저평가는 당연히 빠르게 해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크래프톤 투자 소식이 터지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주 무섭게 들어오고 있죠. 주가 모멘텀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 2만 원 선을 향해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성과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역사적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2만 5천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1만 1,000원에서 1만 2천 원 구간이 아주 강력한 매수 지지선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아주 흥미로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겠죠? 마지막 5번째 파트, 우리가 반드시 챙겨봐야 할 투자 리스크 점검입니다. 투자는 늘 냉정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핵심 리스크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가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든 정부 규제든 장벽에 부딪히면 그만큼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시점도 밀리겠죠. 두 번째는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는 건데요. 소카는 매년 엄청난 수의 신차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자가 비싸지면 그만큼 차량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카카오 모빌리티나 현대차 그룹 같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공룡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면 꽤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소카라는 기업이 겪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꼭 확인해야 할 리스크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소카는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 가끔 차를 빌려 타는 평범한 렌터카 회사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15년간 쌓아온 그 압도적인 데이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피지컬 AI의 진정한 선구자로 우뚝 서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